제주 사회의 현안과 미래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오늘도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제주 공약 보는 법을 들고 나오셨네요. 네, 지난주 민소영 기자가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보도해 드렸고요. 어제 이 시간에도 정치픽 코너를 통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별 입장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유권자 입장에서 어떤 점에 주목해서 공약을 봐야 할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선거 공약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사실 세상에서 제일 욕먹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정치인 아닙니까?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에게 이 정책 토론을 하지 않고 맨날 말싸움만 한다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1차적으로 아마 저희 언론인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 경쟁보다 정쟁 위주의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지지도 여론조사를 남발하다 보니까 이 선거를 인기 투표로 전락시켰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죠. 문제는 이게 언론인들의 책임만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권자 역시 정치 혐오에 기반해서 이 재미없는 정책보다 흥미 위주의 내용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언론과 유권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어느 후보가 SNS에 어떤 사진을 올렸다더라, 아니면 누가 어디 가서 어떤 실언을 했다더라, 이런 뉴스에 관심을 더 가게 되는 게 마련이에요. 그게 현실이죠. 근데 유권자 언론이 그런 이슈에 집중할 때마다 우리 삶을 결정하는 정치가 한 걸음 더 뒷걸음질 친다는 건 확실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 이번 20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공약을 바라보는 원칙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나중에 꼭 평가하라입니다. 이 선거는 기본적으로 인물 경쟁이긴 합니다만 현대 정치는 정당에 기반해서 이루어지죠. 이 민주당 정부이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선거 때 무슨 공약을 했고 얼마나 지켰는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들이 뭐였는지가 좀 가물가물하긴 해요. 그렇죠. 당시 문재인 후보가 핵심 5가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4.3 배보상과 강정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송배 전선로 지중화,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감귤원 정비 지원, 해상 운송비 지원, 주민과의 상생을 전제로 한 이공항 조기 개항,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보니까 이 중에 지켜진 것도 있고 전혀 진척이 안 된 것도 있네요. 예, 그렇죠. 4.3 배보상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하고 험난한 협상을 했다는 건 아실 테고요. 강정구상공은 법원에서 이 조정 형태로 정의됐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항목이고요.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이 공약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공약을 바라보는 두 번째 원칙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 지표나 목표가 없으면 그 공약은 장밋빛일 뿐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완성이냐? 이게 규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빌공짜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시 이 공약과 관련해서 헌법적 지위 확보, 제주 전역의 면세화, 지방도로 됐던 국도를 다시 국도로 재전환하겠다 이런 걸 거론했는데 이행된 건 없습니다. 이 전선 지중화 그리고 해상 운송비 지원 역시 진척 없는 공약인데요. 이게 왜 그랬냐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죠. 네. 여기서 공약을 판단하는 세 번째 원칙을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리 공약이 좋아도 예산으로 뒷받침하지 않는 공약은 역시 빌공짜 공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공항 공약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답이 없죠. 아무리 첨예한 갈등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청와대와 정부가 갈등 해소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종합해보면 4.3 문제를 제외하고는 공약의 완성도로 봤을 때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물론 그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가장 큰 책임을 지는 대통령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판단은 유권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대 대선 후보들의 제주 공약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 주요 후보 3명은 제주 공약, 핵심 제주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가장 우리 관심을 끄는 제주 4.3 공약부터 보면 비교적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적극적인 후보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라고 볼 수 있죠. 안철수 후보 역시 지난 대선 때 배보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 4.3 공약을 제주적 대표 공약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제주 지역 토론회에서 원희룡 경선 후보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그 양민 학살이라고 하는 이런 반인권적인 행위를 정부가 저질렀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을 밝히고 짚고 넘어가고 보상할 거를 하지 않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4.3 문제만큼은 다시 뒷걸음질 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주 미래와 가장 밀접한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해서도 모두가 적극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점에서 후보 간의 미묘하게 입장이 엇갈립니다.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이 후보는 자치법권, 그리고 재정권을 이양하고 국세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지방세 비율을 올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시장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공약했습니다. KBS 뉴스룸에 이 자리에 와서 직접 했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죠. 네. 주민 투표 또 주민 참여를 좀 강화하고 또 행정시장 임명에 주민들의 의사가 좀 반영되는 그런 장치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세부적인 방법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대중 정부에서 수립했던 이 국제 자유도시 비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청정하고 지속 가능 발전의 제주라는 이런 비전을 꺼냈거든요.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사실상 국제 자유도시 계획의 수정을 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심 후보는 한 발 더 나갔죠. 아예 국제 자유도시 계획 폐기를 공약했고요. 네. 기초단체 부활 강조하고 JDC의 제주 지역 이관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관해서도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주 사회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 핵심 공약이 아니라니까 또 이거 참 흥미롭네요. 네, 물론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지난달 제주 기자간담회에서 자치분권을 확실하게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건 자본과 사람과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 규제 혁신. 이게 국제자유도시 가장 핵심적 가치 아닙니까? 네. 이 국제자유도시 조성 문제에 관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직 그리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지난번 선거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안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 입장을 보면 이 후보는 국제자유도시 계획 수정 입장에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 윤 후보는 국제자유도시 계획 추진 입장에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 심 후보는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폐지하는 입장에서 특별법을 전면 개편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후보들 간의 입장 차이가 느껴지는데 그런 공약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환경보전기여금 이 도입 공약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그 경선 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후보가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혀서 화제가 됐죠. 심 후보도 이 제도 도입에 찬성했고요.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두 후보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환경기여금 이런 형태로 제주도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또 이용하는 분들한테 일정한 부담을 부과하고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주의 수익도 늘리고 그걸 통해서 제주도민들에게 기본소득도 좀 일부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입도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쓰는 것도 반대하고 또 환경 그 부담금을 많이 논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제주도의 관광산업이나 외부 환경 부담금에 대해서도 반대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좀 네,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는 부분이네요. 근데 사실 이 주제는 제주도민 입장에서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민 여론이 아마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실제 정책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이 후보의 그 기본소득 공약과 맞물려서 정치적 쟁점으로 이제 부각된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경기여금 논란 때문에 주목받지 못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실제 제주형 기본소득의 주된 재원이 환경기여금도 있지만 환경 자원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라는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바람, 태양, 이 제주도민의 공동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이라면 아마 제주섬 정도의 규모라면 충분히 실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다수 판매 이익이나 뭐 풍력 사업 등에서 얻은 이익 환수 금액을 기본소득 기금으로 활용하자라는 뜻이죠. 지금은 이제 푼돈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기금으로 활용해보자 그런 뜻이죠. 그럼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내놓은 공약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이것도 소개해 주시죠. 윤 후보가 3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제주 토론회에서요. 보면 혁신 클러스터, 배터리 신산업,
정보통신기술기업 유치 이렇게 보면 그 첨단 산업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뭐 이 말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하지만 그 한국 사회의 모든 자원이 사실 지금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요. 이는 근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모든 그 정당의 후보에게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실종된 게 하나 있는데 지역 문제에 대한 공약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제주 지역 공약이 아무리 화려해도 네. 이 전체적인 지역 공약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그건 비공짜 공약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관광청을 신설해서 제주에 두겠다라는 윤 후보의 공약은 이게 예. 만약에 대통령의 의지만 좀 강하다면 현실화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뭐 그렇긴 합니다.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 공약을 그 제주 지역이 한정한 그런 공약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이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만약에 추진한다면 뭐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성부를 폐지해야 된다, 만다 이런 논란에서 보듯이 기존 정부 조직도 축소한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기본적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과연 문화관광부에다가 새로운 외청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쉬울까? 뭐 이렇게 또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도 후보가 직접 약속한 공약이니까 뭐 네.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